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전력공학에 관한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1번입니다. 자, 개폐서지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 개폐서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내부 이상전압이에요, 외부 이상전압이에요? 그렇죠, 바로 내부 이상전압인 거죠. 자, 내부 이상전압. 자, 우리가 이상전압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부 이상전압하고 외부 이상전압. 그 외부 이상전압에 대한 전선이나 기기의 보호대책이 필액이었다면, 자, 내부 이상전압에 대한 보호대책이 뭐였어요? 바로 서지 흡수기 SA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2번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외부 이상전압, 직경례나 유도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정답은 필액이 LA가 정답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내부 이상전압에 대해서 물어봤긴 해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서지 흡수기는 내부 이상전압에 대한 보호대책, 필액기는 그쵸, 외부 이상전압, 즉 유도례나 직경례에 대한 이상전압에 대한 보호대책이었다. 자, 22번 갈게요. 다음 중 표준형 철탑이 아닌 것을, 좀 썰렁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직선 철탑, 일류 철탑, 각도 철탑, 내장형 철탑. 내장형은 있는데 내선 철탑, 이런 거는 표준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3번 갈게요. 23번 좀 사실 수준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전력계통의 전압 안정도를 나타내는 PV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뭘 아셔야 돼? 그쵸? PV 곡선에 대해서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PV란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로축은 유효전력을 나타내고요. 유효전력.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P라고 하는 거고, 자, 세로축은 자, 전압을 이야기해요. 전압.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전단 전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V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로축은 유효전력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수전단 전압을 나타내고요. 그럼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곡선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유효전력이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내가 공급하는 부하의 크기가 커지면 전압이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다가 어느 일정 이상 맥스 값이 넘어가게 되면 확 하고 전압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계통이 붕괴된다, 이런 의미의 여러분 PV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1번 가로축은 수전단 전압을, 아니요, 가로축이 수전단 전압이 아니라 가로축은 유효전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세로축은 무효전력이 아니라 전압을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단 전압? 앞에 나와 있죠. 수전단 전압을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아요. 한번 살짝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상 무효전력이 부족하면 전압은 안정되고, 진상 무효전력이 과잉되면 전압은 불안정하게 된다더라. 그렇죠. 무효전력이란 게 많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거고, 무효전력 성분이 적어지면 그만큼 안정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 불안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무효전력을 적절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그게 바로 QV 컨트롤이죠. 전압을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바로 무효전력을 조정해라 라는 거죠. 요게 QV 컨트롤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자, 네 번째, PV 곡선에서 주어진 역률에서 전압을 증가시키더라도 송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이 존재하는 임계 전압이 있다. 그게 뭐야? 예, 요거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요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로 송전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더라.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만 풀어드리는 겁니다. 정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4번을 가도록 할게요. 자, 23번 보시면 삼상으로 표준 전압이 3kV이고, 자, 800kW이고, 역률이 0.9로 수전하는 공장의 수전 회로에 시설할 계기용 변류기의 변류비로 적당한 것은, 와, 2차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1차 시험에서 나왔네요. 단, 변류기의 2차 전류는 5A이며 여유율은 1.2로 한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죠. 자,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에다가 지금 뭘 설치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변류기 CT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얼마짜리 CT를 사와야 되냐면 일단 뭐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이 선로에 흐르는 전류, 요 부하 전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요 빨간색 1차 측에 흐르는 부하 전류 I는 3상이니까 어떻게 구해요? 루트 3에 곱하기 V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P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숫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P라는 것은 부하 용량인데 800kW죠. 그럼 800에다가 곱하기 10에 3승 해주고, 자,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전압. 전압이 몇 볼트 줬어요? 3kV야. 3kV는 3000V죠.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률 얼마 줬어요? 0.9. 자, 그러면은 요 빨간색 전류값이 여기 CT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CT를 선정할 때는 이러한 1차 측 흐르는 부하 전류에다가 여유 배수를 곱해주는데 그 여유 배수를 얼마로 줬어? 문제에서 1.2로 줬어. 그러니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하는 거야? 1.2를 하시는 거지. 여기다가 1.2를 곱하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오냐? 205.28 나와요. 자, 그러면은 205.28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걸 계산하면, 요 계산기 두드리면, 자, 이 값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값하고 여러분 가까운 근사치에 CT를 선정하면 되는데, 가까운 근사치에 CT가 200짜리가 있거든. 그래서 200대 5로 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2차 측이 오냐면, 변류기 2차 측 전류는 항상 5A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5분의 200이지. 그럼 얼마야 이게? 바로 40이 되는 거죠. 40. 그래서 정답은 그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40.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25번 가도록 할게요. 자, 25번 보시면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4번 비율 차동 계전기. 요 내용은 전기 기기 시간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너무나 뻔한 문제였고요. 26번 가도록 할게요. 자, 3000kW 역률이 80%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변전소의 역률을 몇 프로로? 90%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와, 또 뻔한 문제 물어봤네요. 너무 고맙죠. 그러면은 현재 역률이 몇 프로야? 80%. 그럼 얘가 코사인 세타 1이고 얘는 코사인 세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부하의 용량인 P가 되는 겁니다. 그럼 콘덴서 용량 Q는 P에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P를 한번 넣어볼게요. P를 넣으면 3000kW 넣어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탄젠트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0.8, 사인 세타 1 0.6이고요. 빼기. 자, 탄젠트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죠. 코사인 세타 2가 얼마? 0.9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인 세타 2는 어떻게 구해?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모르는 분 설마 없으시겠죠? 왜?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바로 아주 기본적인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797 정도 나온대. 797. 그럼 이 값하고 가장 비싼 게 얼마예요? 자, 3번. 자, 8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27번이네요. 자, 역률이 0.8이래. 코사인 세타가 0.8이래요. 자, 480kW를 공급하는 변전소에 전력용 콘덴서 220kVA짜리를 설치하면 역률은 몇 %로 계산하는가? 지금 여러분 26번 문제하고 27번 문제하고요. 똑같이 콘덴서에 관한 문제인데 유형이 다른 거죠. 맞죠? 첫 번째 위에 있었던 문제는 콘덴서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였다면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콘덴서 용량을 주어지고 역률이 얼마까지 개선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콘덴서 용량이 주어지는 경우는요, 여러분 문제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얘도 쉬워. 자, 콘덴서 용량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는 거야?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부터 구하는 거죠. 프로세스야, 프로세스. 뻔한 프로세스죠. 자,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 구해볼게요. 자, 무효 전력 PR은
자,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요게 바로 부하의 무효 전력이지. P가 480kW짜리였고 그 다음에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래서 0.8분의 0.6. 자, 이거 계산기 바바박 두드리면 얼마 나온대요? 360kW. 이게 지금 현재 480kW짜리 부하가 소비하는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콘덴서를 설치했어. 그러면은 콘덴서는 진상 무효 전력이죠. 즉, 콘덴서 설치 시 무효 전력을 다시 구해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초기의 무효 전력을 PR1이라고 한다면 콘덴서 설치했을 때 무효 전력 PR2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 360에서 콘덴서 용량만큼 어떻게 줘야 돼? 빼줘야지. 콘덴서 용량이 얼마라고 했어? 22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60에서 220을 빼주면 얼마 남아요? 140이 되는 거지. 아하. 원래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이 360이었는데 콘덴서를 설치하고 나니까 140으로 홀쭉해졌죠. 무효 전력이 감소됐죠. 즉 역률이 개선됐다. 자,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2는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자, 유효 전력의 제곱에 플러스 무효 전력인데 PR2의 제곱 그 다음에 P. 자,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되죠. 자, 480. 자, 루트. 자, 480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R2 얼마였어요? 140의 제곱을 하시면 우리가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0.96이 나오니까 96%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0.96. 0.96.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자, 96%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28번.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300ohm이고 자,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에 1200ohm래. 자, 그러면은 개방했다라는 것은 무슨 시험이야? 무슨 시험이에요? 그쵸? 무부하 시험이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어드미턴스지. 어드미턴스. 자, 그 다음에 수전단을 단락했어. 그럼 단락 시험이죠. 그럼 단락 시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Z. 자, 이랬을 경우에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래. 그럼 특성 임피던스 Z0는 자, 어드미턴스에 대한 임피던스의 B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단락 시험 때 단락 시험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임피던스 값 300ohm. 자,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개방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이죠. 그게 1200ohm래. 근데 여기다 쓸 때는 어드미턴스로 써야 되니까 역수를 취해줘야죠. 1200분의 1. 자, 요거 계산하면 600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600이 되는 거죠. 정답 3번. 자, 29번 가도록 할게요. 배전전압, 배전거리 및 전력 손실이 같다는 조건에서 단상 2선식 전기 방식의 전선의 총 중량을 100%라고 하면 삼상 3선식 전기 방식의 중량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아, 여러분 요거 기억나십니까? 자, 되게 중요한 표였었는데 자, 우리가 전기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전선의 중량을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었죠. 자, 전기 방식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그 다음에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그래서 전선 중량 비 또는 얘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전선 소유량 또는 뭐 동량 내내 같은 말인데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숫자 외우자고 했었죠. 자, 단상 2선식 기준을 1로 한다면 단상 3선식은 8분의 3이고요. 삼상 3선식은 4분의 3. 얘는 0.75. 그 다음에 삼상 4선식은 3분의 1이다. 요 숫자들을 외워주자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얘에 비해서 삼상 3선식을 물어봤으니까 자, 0.75가 정답이 되네요. 퍼센트로 따지면 75%가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러한 간단한 표를 외워야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표 외워주세요. 자, 30번 가도록 할게요. 자, 30번은
외래에 대한, 자, 외래. 여러분. 자, 외래라는 게 뭐예요? 자, 외부 이상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경례나 유도례. 이런 것을 외래라고 하는 거죠. 외래에 대한 주보호장치로서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 피뢰기죠. 자, 그래서 이 피뢰기는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한 방호 대책이고요. 얘하고 비교해야 될 거. 그쵸? 뭐 있었어? SA가 있었죠. SA는 뭐야? 서지 흡수기. 이것은 내부 이상 전압에 대한 방호 대책이죠. 그래서 개폐 서지라든지 아니면 일선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이 상승 이런 것도 다 내부 이상 전압에 속하는 거죠. 그럼 내부 서지에 대한 보호 대책이 서지 흡수기였고 외래에 대한 것은 피뢰기 LA라고 했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31번을 가도록 할게요. 배전솔로의 전기 특성 중 그 값이 1보다 큰 것 또는 1 이상인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부등률입니다. 자, 부등률밖에 없죠. 나머지는 1보다 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자, 32번 가도록 할게요. 1000kV 암페어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의 원뱅크로 사용하는 변전소가 부하 증가로 다시 한 대의 단상변압기를 증설하여 그럼 몇 대가 된 거야? 세 대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한 대를 증설했대. 그럼 총 몇 대야? 4대예요. 4대인데 투뱅크로 사용하면 그러니까 요 4대를 2개로 분리하라. 그래서 자, 변압기 여기 2대가 한 세트죠. 그래서 원뱅크. 그다음에 여기 또 변압기 한 대, 여기 2대. 요게 하나의 또 뱅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투뱅크라고 하죠. 이렇게 투뱅크로 사용하면 최대 약 몇 킬로볼트 암페어의 삼상부하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은 지금 4대니까 2대씩 짝을 지어야 돼. 그럼 단상변압기 2대로 삼상을 낼 수 있는 결선은 V결선이지. 그래서 V결선 출력은 루트 3 곱하기 P1이죠. 여기서 말한 P1은 단상변압기 한 대 용량이고요. 자, 넣으시면 루트 3에다가 곱하기 한 대 용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1000. 자, 요게 바로 V결선 시의 출력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러한 세트가 몇 세트 있다는 거야? 2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2를 하시면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V결선식 한 개에 2세트. 그래서 투뱅크로 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단순히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운전 중에 사용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났다. 이때의 출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으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답인데 한 대를 더 추가해서 V결선 투뱅크를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하셔야 되신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33번 가도록 할게요. 3300V 배전솔레 전압을 6600V로 승합했어. 오, 그럼 여러분 몇 배 커진 거야? 그렇죠? 지금 2배 커진 거예요. 자, 이것을 승합하고 중요한 말 나왔네요. 바로 밑줄 그어주세요. 같은 손실률로 송전하는 경우 이 말이 뭐예요? 그죠? 전력 손실률이 같을 경우. 그래서 K값 전력 손실률이 같을 경우 이 말이 나오면 공급능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압이 2배 커졌으니까 공급능력 P는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몇 번이냐? 자, 34번 되겠습니다. 자, 34번을 보시면 송전선로에서 근접한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발생하였다. 밑줄. 전자유도의 주된 원인은 지금 우리가 유도장애가 2가지가 있었어. 종류가 하나는 전자유도장애였고 또 하나는 정전유도장애죠. 그럼 전자유도장애와 정전유도장애 2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전자유도장애를 물어본 거예요.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유도장애는 자, 일선지락 사고 시에 무슨 전류? 그렇죠? 바로 영상전류. 영상전류가 흘러고 그 다음에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바로 상호 인덕턴스 때문에 우리가 발생하는 장애가 바로 전자유도장애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전자유도장애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전압, 전자유도전압. 그럼 전자유도전압 EM은 오메가의 M, L의 자, IG다.
자, 요 식도 같이 기억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M이 바로 상호 인덕턴스 요 M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L은 뭐예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 통신선이 함께 지나가는 길이. 그래서 병행 길이다라고 했었던 거고, 여기 IG는 지락전류지. 그럼 지락전류 어떻게 구해? IG는 3I0.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죠.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와 주셔야 돼. 그래서 전자 유도를 물어봤으니까 영상 전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35번 가도록 할게요. 자, 35번 보시면 기력발전소에서 열 사이클 과정 중 단열 팽창 과정에서 물 또는 증기의 상태 변화로 오른 것은, 맨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단열 팽창 과정 물어보죠. 이거 어디서 일어나? 그렇죠. 바로 터빈에서 일어나는 거지. 터빈에서 바로 무슨 과정이 일어나? 단열 팽창 과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 또는 증기가 여러분 이 터빈에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가요? 그렇죠. 아주 뜨거운 과열 증기가 되죠. 그럼 이런 과열 증기가 고온 고압의 증기가 어디로? 터빈을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연락차가 생겨서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습증기가 된다고 그랬죠. 이러한 습증기가 나중에 어디로 가? 복수기로 간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이 상태 변화가 과열 증기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습증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 과정이 일어나는 게 터빈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는 게 좋겠죠. 자, 36번 가도록 할게요. 자, 36번 보시면 삼상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전압 강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을 고르래. 그럼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전압 강화가 뭐죠? 전압 강화 2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준 걸 전압 강화라고 하고, 전압 강화율은 송전단 전압 빼기 수전단 전압, 요 전압 강화를 다시 한번 수전단 전압으로 한 번 더 나눠준 거를 우리가 전압 강화율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계속했으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루트 3의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전압 강화 쓸 수 있다고 그랬고, 또 요 전압 강화 구할 때 전압 강화 2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v분의 p에 가로 열고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자, 요게 전압 강화 근사식이었고요. 요게 전압 강화 식이었죠. 자, 요런 식으로 조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하나씩 한번 여러분 제껴 볼게요. 전압 강화율이니까 기본적인 거 요거. 그럼 이건 맞는 말이죠. 얘는 맞는 말이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시면은 루트 3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얘가 뭐야? 얘가 바로 전압 강화를 말하는 거죠. 이 전압 강화. 그러면은 요식 다시 쓰면 vs-vr이 전압 강화 2고 얘가 이제 vr이죠. 그럼 전압 강화를 수전단 전압으로 한 번 더 나눠줬죠. 그러니 얘도 전압 강화율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를 한번 볼게요.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P는 유효 전력을 얘기하고 여기서 Q는 무효 전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식이 어디서 도대체 튀어나왔냐 이거야. 아까 전에 요게 여러분 뭐였어요? 요게 전압 강화죠. 요 전압 강화 근사식을 다시 한번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전단 전압으로 VR분의 1을 곱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압 강화율은 이렇게 되는 거죠. V의 제곱분의 P의 가로 열고 R 플러스 X의 자, 탄젠트 세타. 여기에 전압 강화율인데 여기에서 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보세요. 자, 곱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돼요. V의 제곱분의 P 곱하기 R, PR이죠. 플러스 PX 탄젠트 세타. P 곱하기 X의 탄젠트 세타. 자, 여기에서 끝났네. P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뭐가 돼? 무효 전력이 되죠. 그 무효 전력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겠대? Q로 표현하겠대. 그래서 얘하고 얘 대신에 뭐라고? Q로 쓰면 QX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뭐야?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PR 플러스 QX가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에요. 얘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을 가도록 할게요. 송전선로의 보호 방식으로 지락에 대한 보호는 영상전류를 이용하여 어떤 계정기를 동작시키는가? 접지, 지락, 동상, 영상. 자, 요거 함께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락이었으니까 당연히 선택 지락 계정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SGR이 정답이 됩니다. 아유, 너무 쉬웠던 문제네요. 자, 38번 갈게요. 자, 38번을 보시면 경수, 감속, 냉각형 원자로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경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죠? 경수로라고 하지. 그러면은 경수로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자, 하나는 비등수형 원자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자, 압력을 가해서 가압수형 원자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경수로인데 정답 여기 있네. 3번. 여기 비등수형 원자로. 그래서 쉽게 3번하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39번 갈게요. 자, 장거리 송전선로. 자, 장거리래요. 송전선로의 특성을 표현한 회로로 옳은 것을 골라라. 아, 정답은 2번이죠. 분포정수 회로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참고 삼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거리, 그 다음에 중거리, 그 다음에 장거리. 자, 단거리 집중정수. 얘도 집중정수. 얘는 분포정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하면 또 좋지. 여기다 추가로. 자, R과 그 다음에 L을 고려하고 중거리에서는 R과 L과 C를 고려하고 장거리에서는 R, L, C, G 요 네 가지를 고려한다. 예, 요 정도 여러분께 함께 세트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 이런 것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 문제. 자, 4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선로에서 3상 3선식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장점이 아닌 것은 여러분 상상 3선식의 비접지 방식은 여러분 거의 누구랑 같다고 그랬어? 그렇죠. 소리액터 접지 방식하고 거의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다 보니까 소리액터 접지 방식의 특징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러분 같이 연상해도 똑같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비접지 방식 과도한 정도가 크다. 그렇죠? 안정도 아주 좋습니다. 왜? 일선 지락서 시 지락 전류가 작잖아. 작다 보니까 보호 계정기가 안 움직여. 그럼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일선 지락 고장 시 고장 전류가 작다. 맞는 말이고, 일선 지락 고장 시 인접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작아. 왜 작냐? 바로 고장 전류가 작기 때문에 통신선에 영향을 당연히 적게 미치는 거죠. 만약에 종성점 직접 접지 방식처럼 지락 전류가 크다면 옆에 있는 통신선에 여러분 많은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비접지 방식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하고 거의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통신선의 유도 장애 작아. 왜? 고장 전류가 작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몇 번인 거예요? 그쵸? 4번이죠.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작다가 아니라 크다. 그럼 크기 때문에 절연 레벨, 자, 절연 수준이 어떻다? 높다더라. 그래서 단절연, 저감절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더라. 자, 여기까지 세트로 이렇게 해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